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뭐 새로 지금 방금 들어온 뉴스가 있다고요. 네, 그 미국 그 투자 규제 관계인데요. 네. 지금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보도인데요. 네. 미국이 그 이제 사실상 중국 겨냥한 건데 투자 네. 통제에 대해서 생명공학하고 배터리 쪽은 제외할 것 같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아시다시피 지금 뭐 양자 컴퓨터라든가 인공지능, 네. 반도체 이건 뭐 꽉 잡고 네,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동맹들의 입장을 좀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포함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백악관이 생명공학하고 배터리요? 네, 예. 행정명령을 좀 준비를 하는데 네. 그걸 좀 손질하는 작업을 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행정명령 발표가 좀 몇 달 정도 늦어지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동맹들하고 충분히 협의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율을 한 것 같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너무 세게 밀어붙이는 네. 거 아닌가에 대한 그런 입장을 조금 고려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옐런 장관도 특히 그런 좀 시간을 좀 협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마 그게 먹힌 것 같습니다. 예, 우리하고도 관계가 많겠네요. 생명공학,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배터리 둘 다. 또 다른 온라인 매체 예. 보도를 보면요, 미국 재무부 관리들이 이거 관련해서 브렉록, 그다음에 사모펀드 KKR하고 예. 벤처 캐피털 세콰이어, 이게 이제 주로 중국에 많이 투자하는데 예. 이쪽하고도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조금 좀 좋은 뉴스고 글쎄 그런 것 예, 같습니다. 국내 기업들하고도 연관이 많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뉴스부터 전해주셨네요. 네. 러시아의 오미크론 변이가 러시아에서 나왔나요? 글쎄요, 러시아 쪽 당국자 얘기인데요. 네. 오미크론 하위 변이 뭐 새로 하도 많아서요. 이번엔 네. 또 뭐 크라켄 이런 게 탐지가 돼서 자기들이 이제 이게 우세종으로 갈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자기들이 분석을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전염성은 매우 강한데 역시 이것도 XBB 1.5하고 비슷하게 증상은 가볍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러시아도 자기들이 백신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뭐 추가 방역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크라켄이라는 이름을 조금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름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근데 러시아에서 나오면 러시아 이름 붙고 좀 그런 것 같아요. 크라켄. 어쨌든 뭐 네. 바이러스는 자기가 변형하는데 사람들이 이름은 붙여주네. 네. 크라켄이라는 이름 좀 네. 기억해 두고 또 어떻게 이게 퍼지는지 혹은 잠잠한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얘기는 북미 3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관련된 얘기인데 아시아 수입에 대한 뭐 얘기가 있나 봐요. 네. 삼국 정상회담 네. 했고요. 멕시코 네. 시티에서. 네. 그리고 이제 그거 브리핑하면서 나온 얘기인데요. 멕시코 외무장관 얘기인데 지금 북미 3국이 현재 아시아에서 수입하는 물량의 한 25%를 북미 지역에서 생산되는 걸로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하는 걸로요. 이제 이른바 니어쇼어링이죠. 예. 네.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이 멕시코 외무장관 얘기는 이거는 멕시코 구상이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면은 멕시코 GDP가 한 2% 포인트 올라갈 걸로 자기들은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조금 좀 멕시코 입장을 좀 반영을 바이든 대통령이 좀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아시다시피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뭐 예상대로 글로벌 공급망 그거 자기들이 강화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인플레 감축법 영향 때문에 이제 중국 대신 멕시코 쪽으로 이게 많이 옮기는 그런 문제도 집중 논의를 한 걸로 그렇게 브리핑이 됐습니다. 네. 네. 니어쇼어링. 니어쇼어링. 인접국 이전. 니쇼어링은 이제 네. 미국으로 가져오는 거고, 네, 네. 니어쇼어링은 이제 근처로 가져오는 거고. 네. 말이 좋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얘기도 있나 봐요. 근데 네. 이렇게 북미 삼국이 네. 이렇게 손발이 척척 맞는 것 같은데 네. 또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또 티격태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로이터 보도인데요. 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북미, 캐나다, 멕시코 협정 이게 옛날에 나프타였는데 이게 이제 이걸로 바뀌었죠. 네. 그랬는데 여기 이제 자동차 원산지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해석하는 걸 놓고선 좀 서로 티격태격해서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미국을 얼마 전에 이 북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협정 밑에 있는 중재 패널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다 제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무관세 자동차 부품 무관세의 경우는 75%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 북미 생산분이 네. 네. 이게 이제 미국은 엄격하게 모든 부품이 다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캐나다하고 그 멕시코는 엔진이라든가 기어박스 같은 그런 거는 거기 그런 부품이 75%가 들어가면 그거를 100% 북미산으로 치자. 네. 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미국이 그거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그 부품 자기들이 공급하는 부품에서 무관세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확실하게 넓어졌죠. 미국이 안 된다고 네. 했다가 이제 일단 여기서 되니까 이제 미국 그 무역 대표부에서 실망스럽긴 한데 잘 얘기해 보겠다. 이제 요건 조금 좀 미국이 좀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실제로 디테일에 들어가면 뭐 엄청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어느 나라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에 따라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관세에 대해서. 뭐 다른 네. 얘기, 그 바이든이 월스트리트에 무슨 빅테크를 초당적으로 규제를 하자. 사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공화당도 그 동안에 그 특히 보수 성향 유저들에 대해서 뭐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뭐 구글이 이렇게 좀 차별한다고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이제 바이든이 아마 그걸 읽었는지 예. 월스트리트저널 이게 이제 약간 보수 성향으로 평가가 네, 되죠. 예. 여기 그저께 기고를 했는데 예. 이제 하원은 공화당, 상원은 민주당 나뉘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에서 서로 뭐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빅텍이 필요한 거는 힘을 합칩시다 하면서 일본 타겟이 빅테크를 딱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빅테크가 어디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요. 개인정보를 막 남용하고 사회 극단화,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그다음에 무슨 뭐 소수자 인권 침해하고 뭐 어린이 위험에 빠뜨리고 뭐 좋지 않은 컨텐츠 막 하고 하는데 이거 도저히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터넷 그 쇼핑 내역 같은 것도 막 그냥 자기들끼리 거래하고 페이지 방문 이력도 막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거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뭐 그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아마존 같은 거 그다음에 틱톡 이런 게 계속 좀 시비되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아주 바이든이 작심을 하고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게 좋겠다 그 방향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정보 함부로 수집 못하고 아주 기초 초기부터 막자. 그다음에 이른바 이제 이런 게 있죠. 인터넷 사업자가 콘텐츠가 나쁜 게 실렸을 경우에 인터넷 사업자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통신품위법 예. 230조. 이게 그동안에 논란이 되어 왔는데 이것도 이번에 손질을 하자. 예. 그러니까 인터넷 사업자들 저건 우리 콘텐츠 아니야. 우린 그냥 올린 것뿐이야. 이래가지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것들. 예, 그래서 무슨 뭐 기술에 관련된 거 뭐 이런 게 아니라 플랫폼 관련된 거, 개인 정보 그렇죠. 관련된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기술 쪽이 거네요. 아니고 예. 운영 문제에 대해서요. 예, 예. 그러면서 바이든이 자기도 취임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 행정부가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 네. 그러니까 새 의회가 뭐 합의할 수 없는 정책도 많겠지만 이거는 힘을 합쳐서 막읍시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은 주로 이제 민주당에서 그동안 해왔던 거를 그렇죠. 공화당한테 이제 같이 해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권이 공통 가치를 지키는데 담합할 수 있는 모습을 국민한테 보입시다. 딱 했는데 이거 뭐 공화당도 그렇게 뭐 이거 하자고 뭐 그랬으니까. 못한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조금 근데 전에 정치인들은 이런 얘기는 좋아하잖아요. 이거는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바이든이 요즘에 예. 자우전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주에 충이 없는지 또 인프레도 이렇게 또 떨어지니까 또 아까 한마디 했죠. 예. 야 이거 봐 내가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잘 나갑니다 예. 요새. 근데 저는 이거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에 기고도 합니까? 미국은? 미국도 하고 예. 우리는 인터뷰를 하죠. 예. 글쎄 저도 예. 대통령이 한 거는 최근에는 별로 네. 못 본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장관들이 한 거는 제가 예. 봤는데 글쎄 대통령 한 거는 예. 저도 모처럼 본 것 같습니다. 언론이 더 자유화가 돼 있어. 앞서서 CPI 얘기를 한참 전해드렸는데 진짜 관련돼서 자기 생각대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네. 또 언급을 했더라고요. 자,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국 쪽 기업에서는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내로라 하는 기업들의 이 감원 얘기가 계속해서 네. 나오고 있는데 화이트 칼라 경기 침체 공포 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폭스 비즈니스 분석인데요. 네. 네. 예전에 침체기에는 주로 블루 칼라 그 생산직 이런 쪽이 이제 많이 이렇게 맞아요. 잘리고 뭐 네. 이랬는데 요새는 추이가 달라졌다는 예, 겁니다. 바뀌었나 봐요. 화이트군 직군 중심의 경제 침체 우려가 더 커진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 화이트 칼라 위주의 그 해고 칼바람이 분다 네. 겁니다. 뭐 골드만삭스가 이번 주에 뭐 한 3,200명 자른다고 네, 했고 예. 또
그리고 이제 뭐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지금 네. 뭐 시티 그룹 바클레이즈 네. 이런 데서 네. 뭐 계속 감원을 하려는 움직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실리콘밸리도 뭐 아시겠지만 그동안 최근에 뭐 엄청나게 많이 이게 인력 네. 내치고 이런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침체기하고는 이제 양상이 다르다. 최근에는 그 고임금 사무직의 어떤 그런 그 고통이 커진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고용 예. 쪽이 굉장히 네. 탄탄하다고 했었는데 글쎄 말입니다. 그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네. 같아요. 진짜로 다른 것 같고 그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도 네. 예전의 양상하고는 진짜 좀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 얘기는 올 1분기에도 보면 페이스북, 뭐 우버,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애플 모두 네. 추가 정리 해고를 할 방침이라는 거고 특히 이 일자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좀 그 고임금 일자리가 빠르게 줄어든다 하는 식의 관측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고임금 화이트 칼라 일자리는 줄고 있고 블루 칼라 쪽은 아직도 모자라고 그런 네.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한화 우리 기업 한화에 관련된 얘기가 있네요. 바이든이 요즘에 아주 뭐 한국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하나 그 QCL이죠. 이거 태양광 네. 그 예. 패널 회사에서 조지아주 그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금 뭐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지금 이제 그 동안에 네. 이 태양광 네. 부문에서 그랬는데 그야말로 쌍수를 버선발로 그냥 나와서 환영한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그저께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태양광 투자를 하겠다는 한화 QCL 발표가 조지아주 노동자 가족 미국 경제의 대형 호재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공급 사실을 되찾는다. 네. 그리고 거봐 내 경제 계획하고 IRA의 직접적인 결과 아니냐 자창까지 했습니다. 네. 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블룸버그 네. 쪽 분석을 보면은 미국에 공장을 지면은 중국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거다. 한 4배 정도 들어가는데 돈이 그런데 이제 네. 이 IRA 때문에 이제 그 세제 혜택 같은 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상당 부분이 이제 상쇄가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보니까 뭐 한화가 조지아주의 그 뭐 솔라 허브 태양광 그 통합 생산 단지를 조성하는데 우리 돈으로 한 3조 2천억 원 정도가 소요될 모양인데 네. 이게 제대로 이제 가동이 돼 가지고 이제 세제 뭐 혜택 같은 걸 받으면은 한 해에 한 1조 원 이상 정도 그게 될 거라요.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지아주 자체에서도 감세하고 부지 뭐 싸게 주고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뭐 이 정도면은 꽤 많이 상세가 된다는 게 이제 네. 하나 쪽 얘기입니다. 예, 중국에서 조금 벗어나서 좋기는 한데 네. 또 과연 글쎄요. 장기적으로 잘 될런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조지아주는 기억하시지만 그 지난번 2020년 대선 때 원래 이 조지아주는 공화당 톱밥이요. 예. 과거 그 6차례 대선에서 모두 공화당 후보를 지지를 했는데 지난번 대선 때는 그 바이든이 아주 간발차로 0.25% 포인트 차로 그 트럼프를 따돌렸거든요. 예, 여기 그때 난리 났던데. 그리고 여기 또 예. 기억하시죠? 예. 그 결선 투표 예, 상원 예, 그래가지고 예. 아슬아슬하게 또 예, 이겼죠. 예. 가지고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그러니까 조지아주 이제 벌써 미국 대선이 내년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렇게 다가왔으니까 예. 이제 이 조지아주가 경합주인데 예. 한 건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비슷한 게 하나 오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뭐 그냥 크게 뭐 그게 작은 건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크게 부각시키고 싶다. 예, 뭐 이런 거네요. 자, 저 지금 뭐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은 또 신났습니다. 지금 또 그 중국 회사, 중국 태양광 기업도 또 짓는 모양입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다가 한 6천만 달러 정도를 해가지고 미국에 이제 이 회사의 첫 공장, 중국에서 제일 큰 징하오 태양에너지라는 회사인데요. 여기다가 패널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압박이 좀 어느 정도 어느 먹힌다. 정도 먹힌다고 봐야죠. 예, 역시 뭐 최소한 현재로서는요. 예. 역시 네. 힘을 바탕으로 해서 밀어붙이네요. 예. 네. 대중투자통제서 생명공학 배터리 제외할 거란 뭐 소식은 앞서서도 네. 전해주셨고요. 관련돼서도 뭐 태양광과 관련된 얘기도 해봤습니다. 다음 얘기 한번 넘어가 볼게요. 테슬라 얘기 좀 해주세요. 테슬라가 지금 뭐 그 작년 그 테슬라 주주통회 때 그 머스크가 전 세계에 한 뭐 10개 내지 12개 정도 장기적으로 공장을 기가 팩토리 지으려고 한다고 했거든요. 네. 예. 지금 아시다시피 상하이에 있고 베를린 교회에 2개가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세 번째 공장을 이제 어디다 짓는지 이건 우리도 지금 유치하려고 관심을 보인 상황인데 지금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은 이게 인도네시아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인도네시아 얘기가 계속 나왔죠. 그래서 나왔죠. 네, 그래서 예. 지금 뭐 인도네시아도 막 적극적으로 뭐 네. 그 니켈 같은 것도 막 그냥 당연히, 주겠다고 예, 했고 예. 그래서 뭐 조코이 대통령도 네. 그 머스크하고 막 그냥 화상회동하고 해서 네. 했는데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뭐 블룸버그 보도는 마무리 단계라고 하는데 그 또 이 머스크는 저는 가만히 있으면 입이 근질근질한지 트위터에 또 뭐라고 올렸냐면요. 네. 익명의 소통을 이용해서 그런 기사가 난 모양인데 그런 거는 엉터리가 많으니까 주의하세요.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강요도 지금 자기가 협상을 하고 있는데 비공식이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할 얘기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사실 인도네시아가 관심을 보이는 상황인데 좀 머스크가 좀 애를 태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우리 윤 대통령도 작년 11월에 머스크하고 화상 면담하고 투자해달라고 하니까 그때 머스크가 한국도 최우선 투자 후보지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랬었죠, 맞아요. 글쎄요. 네. 저는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은 지금 테슬라는 멕시코에도 그 전기차 조립 공장 짓는 협상을 하는 모양입니다. 네, 테슬라가 여러 가지로 요즘 뭐 어려운 일이 많은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예. 다른 얘기도 좀 해보시죠. 저기 에너지 지속 가능성에 한국이 뭐 우리나라가 별로 좋은 그런 글쎄 이게- 성적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참 뭐 그 좀 세계 에너지 총회라는 데서 이제 예. 매년 그 국가별로 어떤 에너지 트렐레마 지수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이게 이제 에너지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 뭐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무슨 뭐 접근성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네. 해서 종합 순위를 내는데요. 이 부문에 이제 에너지 지속 가능성이라는 섹션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굉장히 점수가 좋지가 않습니다. 126개국 가운데 57위 정도. 그러니까 OECD 회원국 가운데는 폴란드가 59위니까 우리보다 더 하고 꼴찌에서 두 번째라는 아, 겁니다. 거의 왜 네. 그러나요? 이게 보니까요. 예. 이게 이제 이 종합 점수 매기는 게 이게 이제 각국의 에너지 시스템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침인데 아까 예, 말씀드린 예, 그 예. 지수가요. 예. 여기 보면 이제 섹터가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지속 가능성 섹터가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안보, 형평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에너지 지속 가능성이 상당히 그래도 이제 이게 어떤 이런 게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는 그런 이제 비중이 이제 그 추이를 보는 건데요. 네. 확실히 우리가 이건 낮은 게 뭐 탈탄소 뭐 이게 이제 발전에서 그 화석 연료가 사용되는 비중이 우리가 굉장히 높은 걸로 돼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지금 못 보니까 뭐 훨씬 이제 LNG 비중 같은 것도 우리가 높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우루과이 같은 경우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유일하게 20위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OECD 상당히 선진국들이 많으니까 대부분 이 에너지 지속 가능성에서는 아, 낙제생들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건지 이제 짐작이 가시죠. 예. 그러니까 화석 연료는 많이 쓰고 그렇죠. 재생에너지는 조금 쓰고 아, 뭐 그런 이런 거죠. 얘기죠. 그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2030년 그 신생 재생에너지 발전지 중 목표치를 문재인 정부 때보다 훨씬 낮췄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30.2%인데 이번에 새로 나온 그 10차 에너지 그 수급 계획을 보니까 21.6%. 그러니까 원전 쪽 비중이 높아졌죠. 그래서 이제 원전도 신재생인가요? 거기 들어가는데 이제 네. 그 종합을 하는 거죠. 네. 풍력 이런 거 다 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우리가 그 이런 그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같은 거는 많이 줄어들고 원전 쪽은 비중이 올라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약하다는 거네요. 이제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형평성 섹션이 있는데 그거는 네. 점수가 좋게 나왔습니다. 예. 네. 그건 보니까 훨씬 작년보다 좋아졌는데 아무래도 무슨 유류세 인하하고 전기요금 인상폭 억제한 게 그 좀 이렇게 그 플러스 요인이 된 것 같다 이런 겁니다. 분석입니다. 예, 에너지 관련돼서는 참 저희가 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자, 마지막 뉴스로는 인권과 관련된 네. 얘기 좀 전해주세요. 휴먼 라이츠 워치가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게 이제 그 결론이 이런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나서 권위주의 체제에 대해서 어떤 그 민중의 그 집단 저항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겁니다. 지난 몇십 년 사이 아주 두드러졌다. 그러면서 그 탈레반, 그 다음에 이란 그 시위, 그 다음에 중국 백지 시위, 네. 그 다음에 미얀마 그 군부에 대한 반군부 투쟁 이런 걸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나서 이제 서방이 이제 뭐 전쟁 범죄 문제 같은 게 막 부각되고 그다음에 제재를 하니까 이런 걸 보면서 국제사회에서 대중들이 그런 경각심이 좀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없이 굉장히 세져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의 권위주의 체제들이 뭐 그냥 막가파식으로 했는데
이제 뭐 중국도 보면은 지금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다음에 뭐 이란도 보니까 최고 지도자가 히잡 무슨 관련 그 법 같은 걸 조금 완화하겠다는 그런 시사도 나오고 예, 해서 이게 좀 확실히- 좀 금이 가는 것 같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다만 이제 이럴 때 좀 몰아붙여야 된다. 예. 그래 아니고 만약에 국제사회가 이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거봐 하고 더 세게 밀어붙일 수 있으니까 이 기회에 그런 걸 좀 더 국제사회가 좀 더 경각심을 좀 높이자 한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뭐 쭉 이렇게 긍정적이네요. 정리를 예. 네, 해주시니까 네. 정말 분위기가 그랬구나라고 네. 느껴집니다. 자, 인권에 관련된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